안녕하세요. 더 나은 피부를 위한 더마 솔루션 더솔의 고원선 원장입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저도 제가 권하는 시술을 실제로 받는지, 또 저는 어떤 시술을 하면서 관리를 하길래 피부가 좋은지를 많이 물어보셔서 셀프 시술 시리즈를 기획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 일환으로 팔자 필러, 저도 맞습니다 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오늘은 저의 팔자 필러 셀프 시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맞는 필러는 엘란세예요. 현존하는 필러 중에 제일 비싸다는 엘란세. 하지만 제 얼굴에 엘란세를 쓰는 이유는 일단은 필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히알루론산 필러와 그 다음에 콜라겐 형성을 유도해주는 엘란세나 스컬트라 같은 필러가 있어요.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녹일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몽골몽골한 그 필러 자체의 그 질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엘란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런 몽골몽골한 느낌이 있지만 후기에는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정말 4살처럼 촉감의 차이가 없고 정말 4살같이 자연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엘란세를 해요. 그래서 제 얼굴에 있는 필러는 대부분 엘란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히알루론산 필러로 옛날에 이미 다 해봤어요. 필러한 얼굴이 제 얼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시술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깨끗하게 먼저 닦아줄게요. 이게 엘란세가 하다 보면 바늘이 막혀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막힌 느낌이 들면 한 번씩 주사 바늘을 바꿔줘야 돼요. 이제는 지혈의 시간입니다. 일단은 제 얼굴에 들어간 건 토탈 1cc가 들어갔고요. 보이시나요? 여기 옆에 약간 이렇게 함몰되어 있던 게 팡팡하게 예쁘게 잘 차올라왔죠? 또 한 달 뒤에 비포 앤 애프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오늘 스튜디오 촬영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이에요. 팔자 필러는 말 그대로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를 넣어서 볼륨을 업 시켜주는 시술입니다. 시술 후 효과는 아주 많이 웃으시는 분들이 6개월,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팔자 필러 주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쓰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했던 것처럼 바늘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캐뉼라를 쓰면 멍이 들거나 혈관으로 필러가 들어가거나 필러가 혈관을 막는 등의 혈관 부작용이 최소화되지만, 저처럼 30대에서 40대의 비교적 젊은 분들의 경우 팔자 필러 후에 오히려 필러가 위쪽으로 움직여 버려서 오히려 팔자가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꽤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50에서 60대 이상, 그리고 들어가야 하는 필러 양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캐뉼라를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가 했던 바늘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단점은 캐뉼라에 비해 필러에 의한 혈관 사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끝이 뾰족하니까요. 하지만 젊은 분들의 경우 팔자 필러가 움직여버리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제가 더 긴장해서 세밀하게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더라도 바늘을 씁니다. 필러 후에 보통 첫 1주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부었다가 2주가 되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거의 항상 2차 시술은 2주 뒤에 잡는데, 팔자 필러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저 여기 코 옆에 팔자 필러 한 부위를 만지면 뭔가 단단하게 필러가 만져져요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게 겉으로 보이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건데 나만 만졌을 때 느껴지는 정도다 하면은 절대 마사지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라고 설명드립니다. 필러가 피부 안에 들어가서 볼륨이 꺼진 부위에 볼륨을 채워주면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어야 효과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만졌을 때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드는 건 팔자 필러 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남들이 겉에서 봤을 때는 전혀 티나지 않아요. 그 단단한 부위를 막 마사지해서 풀어버리면 팔자 필러의 효과가 그만큼 빨리 떨어집니다. 팔자 필러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크게 멍, 뭉침, 염증 및 감염, 콧망울 부위의 피부 괴사, 실명, 유가종 형성을 얘기하는데요. 멍은 당연히 찌르는 거니까 멍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필러의 뭉침은 아까 말씀드린 코 옆부분의 단단한 느낌은 시술의 특성상 정상. 하지만 겉으로 보일 정도의 뭉침이 생긴 경우에 그 부분의 필러를 녹여주는 게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 및 감염 방지를 위해 보통 필러 시술 시 항생제를 처방해드리는 경우가 많으니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콧망울 부위의 피부 괴사는 필러가 혈관을 눌러서 막히는 경우나 필러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사고인데요. 보통 주입되는 필러의 양이 많은 경우 발생할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부작용인 실명. 이것 역시 필러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숙련되고 경험 많은 선생님께 시술 받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자 필러 Q&A. 팔자 필러를 권해드렸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얼굴이 어색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 아시잖아요. 어색하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듭니다. 제가 풀로 하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해보시는 분들은 전 필러한 얼굴이 원래 제 얼굴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팔자 필러 셀프 시술 영상과 관련된 설명들을 해드렸는데요. 팔자 필러는 팔자 필러 하면 예쁘겠다 싶은 얼굴형에 들어가면 만족도 진짜 최고인 시술입니다. 시술 후 바로 변화가 보이고 보통 3년에서 5년은 젊어 보이거든요.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